내란 특검이 김건희의 계엄 혐의를 완벽하게 털어준 부분, 예. 이 부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김건희 계엄 혐의에 대한 특검의 입장 짧게만 한번 좀 보고 갈까요? 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조사해서 통신 내역 확인했고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이 발견이 안 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관여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 참 이 성형외과 대목은 항상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으로 우리는 의심했는데 예. 이걸 들여다 볼수록 김건희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게 좀 항상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내란 특검이 김건희는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부부싸움이거든요. 이것도 참 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혐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라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생각한 계획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네, 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네. 우리 법률가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좀 가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언어 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지금 이거를 계엄과 관련성이 없다는 중요한 진술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성이 없으면 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발언의 내용과 관련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윤석열을 봤다면 처음 일성이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정보 요구형이어야 됩니다. 계엄 관련성이 없으면 이 분노가 계엄 관련성이 없으면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요구하는 일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망쳤다. 다 망쳤다. 이유나 동기를 물어보지 않고 다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태의 전반을 알고 있으면서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비난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평가. 전제는 그 내용 사실을 알고 있었음. 이것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다 망쳤다는 것은. 그리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부분이요. 너 때문에. 이건 반말이죠. 예, 너 때문에. 자, 이 부분의 해석은 네. 지금 어제 조은석 특검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상원 수첩. 노상원 수첩 중에 다음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그러면 다음 대선 대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의 헌법상으로는 윤석열은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김건희. 그렇다면 다른 증거들을 보면 최근에 박성재 텔레그램 보면 네. 거의 지시형으로 김건희가 자기 지시하죠. 수사를 지시형으로 김한빵 씨. 그것은 실권자의 자세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인사와 관련돼서 국정농단 인사와 관련돼서 거의 뇌물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너 때문에라는 것은 너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잘 봉쇄해서 다음에 권력을 나한테 계승해야 되는데 너가 멍청해서 망가뜨렸다. 다시 말해서 계엄의 목격자가 아니고 계엄의 지시자였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증거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단데 어떻게 이걸 두고 관련성이 없다. 도대체가 언어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언어 철학 좋았습니다. 그리고 V1과 V0와 V1의 권력 관계의 증거상으로도 그 해석은 틀렸다. 이야. 언어 철학은 언어학자 같아. 언어학자. 야, 언어 철학과 같아. 이 정도는 국어를 고등학교까지 공부했으면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시원하다. 근데 이게 그냥 시원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 네. 다음 대선. 다음 대선. 너 때문에 망쳤어? 야, 내 대선 자리 날라갔네. 야. 권력 비양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제 조은석 특검이 이번 불법 계엄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위헌 위법의 명령으로 군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이 부분인데 맞습니다. 제거해서 네.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네. 저는 이 대목을 듣는 순간 네. 너희들 사꾸라다. 사쿠라? 사꾸라다. 왜? 좀 더 이야기하면 그 근거를 들면서 12.12 전두환의 12.12를 예를 들었어요. 네. 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전두환은 당시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독점과 유지가 맞아요. 그것도 군사반란이고 그런데 12.3은 군사반란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를 똑같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미 독점하고 있었어. 이미 유지하고 있었어. 그렇죠. 네. 권력을. 왜 일으켰냐면 이게 붕괴될까 봐. 이 권력이 붕괴될까 봐. 그거 막으려고. 왜 붕괴되려고 했냐면 바로 김건희 사법 리스크. 두 가지 폰인데 그중에 황금폰. 황금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는 국정농단이 김건희뿐만 아니라 자기 것까지 다 노출되면 권력이 붕괴될까 봐. 그래서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막고 더 나가서 자기의 이 무너지는 정권을 막기 위해서까지 가야지. 네. 왜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만 끊느냐. 이거는 김건희를 아까치 말한 것처럼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 사건의 성격을 절반만 해석했다. 해석한 거다. 그게 바로 조은석 특검 내에 친윤 검찰이 그런 식으로 주권자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저는 조은석 특검이 낙제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이유가 사법부의 방해, 조직적 방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은 조은석 특검이 가진 수사 의지를 보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사법부의 조직적 방해는 국회가 탄핵을 통해서 뚫어주든지 아니면 특검이 사법부 대상자 중에 내란과 연루됐다라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로서 그 의지를 보여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예. 아니 조희대, 지기현, 천대엽 전혀 수사 의지 보여주지 않았고요. 예. 마찬가지로 김건희에 대해서도 이 수사의 칼날이 입구부터 막힌 겁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특검이 뭘 안다고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로 그냥 덮어 씌워주느냐, 책임을 면제시켜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개헌 부분도요. 김건희가 자기 수사 사안을 윤석열한테 부탁해서 박성재를 컨트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박성재를 다이렉트로 갔지. V제로로 컨트롤 예.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이 알면서 김건희가 모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모르는데 김건희가 아는 거는 수두룩 빽빽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권력 서열의 차이거든요. 근데 네. 군을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김건희가 이것만 모른다? 있을 수가 없죠. 김건희 라인으로 대통령실에 사람 박아놓은 것도 우리가 다 그렇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아마 김건희 몰래 어디 외박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다 사람 심어놔가지고. 근데 이거를 김건희를 봐주기식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은 마치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제2의 이창수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 아닌가. 네, 그 저는 권력 생각합니다. 수열 말씀하셨으니까 그 박성재에 대해서 지시가 떨어질 때 김건희가 선제적으로 갑니다. 먼저. 그리고 윤석열이 후행으로 따라오는 모양새거든요. 지시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권력 서열이 더 위야. 최소한 이 검찰 세력에 있어서만큼은. 네. 근데 이것만 김건희가 모른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말이 안 돼. 어렵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군을 움직이는 일인데 무슨 간단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김건희가 모른다? 이건 저는 뭐 특검 수사가 너무 이거 손방망이로 봐주기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게 맞으려면은 윤석열이랑 김건희 이권 다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 다툼으로. 저는 신문에 이거 제목으로 딱 나왔을 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러길래 저는 딱 읽으면서 너 때문에 계엄도 다 망쳤다. 계엄도 계엄 하나 망쳤다. 제대로 못하냐 이 등. 제가 좀 많이 예. 그렇게 말한 거로 봤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주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아.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너 때문에 계엄 망쳤다는 얘기지. 다 이렇게 해요. 네. 특검만 너 때문에 내 다른 계획이 망쳤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물론 네. 앞뒤에 서술어가 붙었지만 앞뒤에 서술어는 누가 붙인 겁니까? 김건희의 최측근이 붙인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측근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거 자료가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예, 이건 이 또한 사실 김건희가 알리바이로 만들어낸 거일 예.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알리바이로 이 진술을 만들어낸 거야. 이것도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야. 김건희의 심리 상태. 난 그래서 아까 무릎을 친 거예요. 난 이 진술도 제작된 걸로 봤는데 제작할 때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투영되는데 야 그래서 저는 아까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너 다 때문에? 망쳤다는 부부 사이의 언어가 아니고 네. 부의 제로가 부의 원한테 비판하는 언어예요. 비판의 튀김을 묻- 사장이 과장한테 비판하는 언어예요. 네. 결과를 비판할 때는 과정을 지시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정확하네요. 제가 맨날 PD한테 하는 언어거든요. 너 뭐야? 너 때문에 오늘 다 망쳤다. 매일 듣는 그래서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무릎을 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사법부도 이제 완전히 다 털어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계엄 당시에 뭐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털어준다는 건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또 한번 보도 보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네. 0시 33분에 나왔잖아. 보도가. 예.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다. 그렇습니다. 46분에 또 나왔잖아. 심야 간부회의 진행했다고 하고 이렇게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다라는 나왔잖아. 이걸 어떻게 털어주냐고.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언론사가.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털어줬냐고? 요렇게 털어줬어.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4일 저희가 보도 2개 봤죠. 0시 33분쯤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보도. 46분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마련할 거라는 보도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0시 40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니까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 앞서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강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고 예.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 보고 믿으라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은석 특검 내에 친윤 검찰 세력이 조은석과 딜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관련성 없다와 그리고 또 하나가 조희대와 지기현이가 불기소한 거, 성급하게 불기소한 거, 천대여기까지. 천대엽이까지 네. 증거를 못 찾은 것과 증거가 없는 것은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아직도 친위 구테타, 친위 군사 구테타 세력의 이 법조계의 조희대와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바로 조은석 특검 내에 이 친윤 검찰 세력이 아직 살아 있다는 반증이다. 네. 그걸 왜 불기소하냐? 계속 수사해야 되는 사안인데 모르면 그냥 성급하게 그렇지. 불기소하냐? 아, 예, 예. 이거는 양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권자 국민들에게 계속 이 친위 군사 쿠데타의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을 사형시키지 않겠다. 지금 모든 증거는 사형인데 사형시키는 순간 기득권의 빌부터 먹었던 나도 사형이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적어도 사형은 안 시키겠고 사형을 시키지 말고 뭔가 재기를 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여기 보세요. 보태서 검찰 조직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김건희구나. 김건희가 예전에 한동훈하고도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과거에도. 박성재한테는 거의 수사 지휘를 한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둘한테만 했겠느냐. 그렇지. 검찰 고위직 다수를 사실상 김건희가 지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럼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한테 어떤 요청이 들어갔을 것이냐. 김건희는 건드리면 안 돼. 아. 김건희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진짜 제가 사법부 저렇게 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서영교 의원하고 제가 그 어디야 대법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살살 걸어도 다 불던데. 아, 맞아. 아니 수사관들이 앉아가지고 저것도 수사를 못했다라면 무슨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가요? 무능의
극치지. 그렇습니다. 특검하셔야 돼요. 특검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네, 그 직연이 그 윤석열 재판 그 전자배당 아니었다는 거. 아, 네네 맞아요. 두 분이 가셔가지고 그냥 물어봐갖고 다 받은 거야. 아.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 제출 요구해가지고 받아낸 거야. 아. 무슨 고문을 한 게 아니야. 조인트 깐 거 아니야. 어이 그래 너무 스마트하시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생기셨냐 그 말만 해도 다 불던데. 예? 다 불던데. 도대체 무슨 수사 기법을 썼길래? 그러니까. 아 그때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자료줄 아. 요청해가지고 그걸 받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이 있었구나. 전자배당인 줄 알았잖아. 네. 근데 식사로 가고 그게 물어보다가 대화에서 나왔다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라면서. 그렇습니다. 와, 뭐 어떻게 빨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공소장이 오기도 전에 그렇게 미리 보라고 다 시켰어. 누가? 조이대가. 저 얘기도 들었다는 거잖아. 예, 다 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지금 조이대 관련된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거든요. 이번에 네. 특검에서도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이가 2023년 10월부터 명시적으로 일단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조이대가 바로 그 두 달 뒤 2023년 12월에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취임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내란 수계가 임명했기 때문에 내란 인사 조이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엄 이후에 조이대의 행동을 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잖아요. 마치 한덕수가 계엄과 무관하면은 권한 대행 시절에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대선까지 출마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한덕수 어떻게 됐죠? 15년 구형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손방망이 구형입니다만은 손방망이지.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한덕수는 이제 거짓말까지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예. 그럼 조이대 같은 경우도 계엄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했으면은 이런 의심 받을 이유가 없는데 네. 본인 스스로 대선에 개입하는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본인이 그 혐의를 스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엄 전후를 총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당일만 콕 집어가지고 12월 4일 00시 40분에 뭐 조이대는 언제 도착했고 그러니까 계엄과는 무관한 거야.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안 보고서 어떻게 수사가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친한계, 친한동훈계 정치인하고 토론을 하더라고. 이번 이 내란 특검 결과에 대해서. 예. 근데 와,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친한계 그 정치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내란 특검 이 쓰레기들은 김건희가 연루 안 됐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야 왜 이렇게 합리적이야? 어. 그랬어.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아니 내란 특검이 조이대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조이대 자꾸 내란에 연루됐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개입 안 됐다고 결론 낸 특검에 대해서는 비판해. 아. 그런데 조이대를 빼준 특검은 훌륭하대. 말이 안 근데 맞네. 말이 안 같은 맞아. 특검이네.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조이대 그 조이대래. 그 조은석 특검은 그대로잖아요. 조은석 특검을 김건희 쪽 얘기할 때는 막 낙제점이라 그러고 막 불신을 해요. 그러다가 같은 특검이 조이대도 면죄부를 줘서 조이대 얘기할 때는 어떻게 근거도 없이 막 대법원장을 막 고소하고 괴롭히냐는 식으로 내란 특검이 알아서 잘 봐서 무혐의를 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네가 의심을 하냐? 저는 황당하죠. 같은 조은석 특검인데. 1분 사이에. 1분 사이에. 바로 나 이렇게 진짜 바꾸네.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토론이 1분 어려워요. 사이에. 그러면 토론이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이놈의 골대로 특검은 옮기니까. 어떻게 김건희가 연루 안 됐다고 합니까? 이 특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더니 자 여러분 1분 내란 뒤에 특검이 조이대는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신뢰. 아니 특검이 많이 연루된 거 있으면은 결과 발표했겠죠. 갑자기 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보는 게 어차피 김건희는 이제 끈떨어졌으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묻고 가고 조이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사법부에. 그러니까 여전히 조이대 권력만큼은 본인들이 지켜주겠다라는 그렇죠.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신뢰가 없으면 똑같이 신뢰가 없어야지 그렇지. 어떻게 사건을 나눠가지고 그 신기하대. 불과 1분마다 그 판단이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김건희는 어떻게 생각해? 특검이가 잘못했지. 김건희가 어떻게 연루 안 될 수 있어? 조이대는 어떻습니까? 조이대는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 얼마나 공정합니까? 1분 만에. 기회주의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한동훈계. 모니터링 잘하고 있죠? 국민의 모니터링. 이런 거 좋아할 겁니다. 잘하고 있죠? 요거 장찬 씨 플러스 점수. 잘하고 있죠? 이거 지금 환호하고 있다 국민에서. 네, 고맙습니다. 아유. 한 말씀만 드리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전시사병 국가 비상사태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그리고 대법원장도 당연히 그날 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식했죠. 예. 그런데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그날 저녁에 비상회의를 열고 네. 대법원장도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네.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요건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 선포를 해도 모자른데 회의를 똑같이 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박성재 회의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추궁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네. 똑같은 지금 회의인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는 그냥 성급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희한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희한해. 회의가 어떻게 경위가 이루어졌냐면 그것도 대법원에서 알게 됐는데 그 비상기획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대령이나 중령, 대령, 장군, 예비역들이 각각의 기관의 그 격에 따라서 가는데 대법원은 장군 예비역이 가요. 네. 육사 출신이에요. 네. 그 사람이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저녁 군에서 그 사람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설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렇지. 바로 키예요.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안 해놓고서 아, 우리 이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 사람이 일과 시간이 끝난 상태야. 맞아요. 내란이 일어날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다뤘잖아. 네, 맞습니다. 아 예리하십니다. 그 진짜. 수사를 안 해놓고 네. 주변 다른 아, 정황만 예리하시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불기소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리하시네. 대한민국 법조 특히 법원 쪽의 조의대 그리고 친윤 검찰은 지금 조은석 특검에 숨어 들어가서 각 특검에 숨어 들어가서 여전히 지금 주권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보고 있다. 네. 이들이 이 뒤집어진 눈을 제대로 돌리려면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아, 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 예리하시네요. 조은석 특검이 그걸 놓친다라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이 회의를 시차를 두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사전에 몰랐다. 그걸 알고 회의한 거 아니다. 이런 걸로 관여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당연히 내란이나 계엄을 계획하는 애들은 대법원은 모르는 모양새를 만들죠. 그래야 한 다음에 합헌을 해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누가 내려주겠어요? 대법원이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은 모양상 모르는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누가 동일한 시간에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내란 계엄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텐데 네. 몰랐지만 이렇게 하려고 작전 짰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도 그걸 본질만 들여다봐야 됩니다. 본질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킨 희대의 정치 행위, 희대의 대선 개입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여파가 와서 지금도 내란 수사를 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예. 이거는 거의 한덕수가 대선 출마한 급 정도로 이상한 행동인 겁니다. 조희대 행동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그때 당시 계엄도 아 이거는 불법이구나 쿠데타구나 다 느꼈고 지금도 다 이상하다는 걸 국민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사법부와 유독 조은석 특검만큼은 네. 그게 안 이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니까 저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네.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한 것이냐 좋습니다.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간이 같은 없어서. 로펌에서 만날 사이들이니까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인데요. 계엄 날짜를 12월 3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특검이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 살펴볼까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취임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 천공 등을 비롯한 무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을 위해 출국 날짜를 12월 4일로 잡은 것도 계엄 날짜를 염두에 둔 결정인 것 같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내란 특검이 완전히 자신들 논리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네. 조태용이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계엄을 다 성공시킨 다음에 조태용이를 12월 4일에 미국에 보내서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12월 3일로 계엄을 잡았으니까 12월 4일로 미국 가는 날짜를 잡았다는 거야. 네. 이 내란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태용이는 이 내란에 엄청나게 깊이 관여한 거지. 그렇죠. 맞지? 네. 얘는 그러네. 엄청 깊이 관여가 된 거야. 내란 그러네요. 특검의 논리 구조 안에서. 그런데 내란 특검이 조태용이를 내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치, 국정원법 위반. 예, 내란 특검이 조태용이 내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어. 지금 법조인이 지금 흐뭇하게 나를 지켜보시지. 뭘로 기소했는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혐의.
어떻습니까? 내란 AI님 혐의가 저 없네.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예리하십니다. 예.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러네. 저는 이런 법적인 논리 오늘 저 국민의힘 네. 모니터링 하는 예. 사람인데 이것이 법 논리다. 최욱. 예. 저 영원히 코알라를 하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생각 못했네. 아니 자기들 논리에서도 이게 모순이 발생한다니까 내란 특검이.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사건의 성격을 윤석열의 권력 독점과 유지까지만 했고 그 권력의 계승, 김건희 쪽으로의 계승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사건이 12월 3일 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했고 조태용을 면담이 계획돼 있어서 계획적이었다. 12월 3일이 계획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국무회의 모습이 과연 계획적이었냐는 거예요. 국무회의 모습이 국무회의 소집 및 그 후에 사후적인 모습이 전혀 네. 계획적이지 않았죠. 근데- 이건 무엇을 감추려고 하냐면 네. 바로 명확하게 12월 2일 날 황금폰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또는 민주당에게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천 개입 김건희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공천 개입까지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줘야 될 이 구원 바뀐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우리 또 같은 동기적입니다. 네. 성대 중인데 네, 그런 이창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 탄핵을 지금 추진해 버리니까 맞아. 거기서 경로한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말하는 12월 3일의 우발적 계엄 선포인 것이지. 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논리를 뜯어보면은 바로 조은석 특검 내 친윤 검찰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인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계속적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다. 확실히 그 의심이 그래서 설득력이 생기네요. 이 사건의 바로 이 정확한 진단은 김건희 수사다. 김건희 선수.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꼼짝 말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조태용은 왜 내란 혐의로 물어봐. 지금 전화해서 수사를 물어보라고. 안 했어요? 물어봐봐. 그러네. 이거는 물어보라고. 진짜 이거는 이거 어떻게 너네, 찾아냈어? 너네 이러는데 왜 조태용이 내란 혐의로 기소 안 했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최욱 MC님이 딱 지적하신 대로 바로 여기서도 지금 깨지는 논리를 갖다가 수사 결과라는 이 최종적 형태로 지금 낸 거예요. 그러면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비상계엄의 이 불법계엄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건희 그리고 내지는 저 사법부 이런 사람들까지 수사를 해서 퍼즐을 다 맞춰야 결론을 낼 수 있는 건데 네. 이미 선을 딱 그어버리고 윤석열만 놓고서 떠듬떠듬 결론을 맞춰 들어가고 누구는 봐줘야 되고 성역화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순이 또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연자분들이 지금 적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예. 조태용에 대한 내란 상당히 날카로운 논리입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김건희의 비화폰이 지금 다 삭제됐다 그러고 수사를 안 하는데 김건희가 누구랑 통화했냐면 조태용하고 통화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문자도 조태용이 들어오고. 지금 내란 네. 혐의가 있으면 조태용하고 김건희가 통화했다고요. 네, 맞아요. 결정적으로 노상원하고 통화했어요. 다 비화폰으로 통화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추고 있다. 감추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는 단답형으로 세 분한테 여쭤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자 보십시오. 빈틈이 너무 많잖아. 솔직히 네네네. 맞잖아. 우리가 이러려고 한겨울에 그렇게 밖에 나간 거 아니잖아요. 네. 1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빈 공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방법론이 지금 의견이 분분해 보여요. 네. 2차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네.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국수본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 각각 의견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국수본이나 합동수사팀은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예. 의지도 그렇고 능력도 택도 없고 택도 없다. 친윤 검찰을 뺀 이번에는 친윤 검찰을 뺀 의지 있는 특검 2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아유, 알겠습니다. 특검 2. 우리 코뿔소 의원님. 저는 우리 알래스카 불곰님과 100% 동의합니다. 의견에 경찰 조직도 윤석열 정권 때 많이 오염됐거든요. 거기에 맡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제2특검에서 중용을 하고 네. 검찰 윤석열 라인 애들 다
빼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검토.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사실 2차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저는 100% 동의를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윤 특검 검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또 보장이 없고 이걸 또 다음에 특검이 들어와서 그럼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김건희 예시만 들어도 이거 180일 안에 또 정리할 수 없을 만큼의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 저는 제 결론은 국수본으로 일단은 옮겨놓고 국수본. 저는 공수처를 좀 정상화해서 확대 개편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까지. 그래서 공수처로 전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전 수사를 해도 지금 이게 모자랄 만큼 네. 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뭐 전문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전 좀 더 실효성을 놓고 가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방향성은 다 같은 겁니다. 예, 뭐 예. 이거를 예. 뭐 비난할 건 아니야. 맞습니다. 네. 동의 부동의는 가능하지만 예. 2차 특검 2표 그리고 국수본 1표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국수본 플러스 공수처입니다. 좀 깔끔하게 가자. 내가 언제 다 정리하고 있냐. 네. 정확하게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뭐 두 분 덕분에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주 예리하고 무릎을 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빠르게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진심을 다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